들리세요? 인사를 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우리가 공통반 3회차죠. 2회차가 아니라, 근데 3회차로 나왔네요. 이론반이 2회차여서 그렇게 되는데, 일단 공통반 3회차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했냐면, 이론반을 한번 공부를 하셨고, 이론 공부 한번 하셨고, 그 다음에 실기반 한번 하셨고, 경기도반 선생님들은 토의 한번 하셨고 해서, 일주일 동안 정말 너무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공부도 할 것도 너무 많고, 읽을 것도 많고, 그죠? 그래서, 근데도 불구하고, 이거 도저히 처음에는 막 울면서 이게 인간이 할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건 진짜 못할 거를 하는 거고 떨어뜨리려고 보는 시험이다라고 해서 더 좌절하셔도 또 어떻게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꿈이 있으니까 딱 목표가 있으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그거 다 극복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모든 욕심은 다 일단 버리시고 합격자 발표 이후에 내가 막 달릴 때, 그죠? 합격자 발표하면 그다음서부터 막 눈이 막 더 커져가지고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내가 너무 당황하지 않고 할 수 있게끔 자료 잘 모으고 범위 잘 정돈해 놓고 그다음 어느 정도 기본적인 소양 갖춰 놓고 요거를 목표로 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처음 2차 하시는 선생님들은 범위라던가 이런 거 잘 모르시잖아요. 그다음에 경향이라던가 이런 거 잘 모르니까 그런 거는 다 이렇게 정돈해 놓는다. 요것만 목표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일단은 우리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읽기 쓰기를 테스트하는 거라면,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말하기죠, 사실은요, 말하기. 말하기인데 그냥 말하기가 아니라 생각하여 말하기. 생각하여 말하기를 자꾸 테스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차 시험 때는 글자도 조금 예쁘게 써보고, 그죠? 그 다음에 글자도 좀 문장도 좀 정돈해서 쓰고, 이거를 갈고 닦았다면, 2차 할 때는 말투나 말씨를 조금 정돈하셔야 돼요. 그죠? 내용만 맞으면 되는 게 아니라, 자세나 태도나 자질이나 이런 걸 좀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투 같은 것도 좀 주변 사람 자꾸 물어보셔야 돼요. 나는 모르거든요. 나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너무 차가운 것 같다. 나 너무 순한 것 같다. 반대로. 그죠? 근데 너무 어린아이 같은 느낌도 든다. 이렇게도 얘기하실 수가 있으니까 자꾸 이렇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교사가 아닌 사람은 뭔가를 설명할 때, 물론 교사 아닌 사람도 설명을 잘하시는 선생님 분들도 상당히 많지만은 뭔가를 설명할 때 좀 전달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 전달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전달력이 없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교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죠? 너무 뻔한 질문인데 전달력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면접이나 수업 실현도 이 사람의 의사소통 능력이 전달력이 있냐, 전달력이 없냐를 물어보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실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조리 있게 얘기할 것인가, 이것도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답에 대해서 얘기했다 안 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같은 답을 얘기하더라도 조리 있게 장황하지 않게 필요한 말만 했고, 그다음 수업 실현에서도 그러니까 유아들의 어떤 수준을 보고서 어떤 거는 좀 더 설명하기도 하고 어떤 거는 설명으로 어색하면 시범을 한번 보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힌트를 줘서 서로 얘기하게 하기도 하고, 그죠?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교사가 사실은 센스가 좀 많이 필요한 그런 직업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 면접 같은 거 얘기할 때도 상대방이 정말 궁금한 게 뭔가라는 걸 잘 파악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얘기하는 거, 이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면접이라던가 수업 실현 같은 게 평가표가 다 있기 때문에 그 평가표대로 이제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합격하신 선생님들 이렇게 물어보면, 예를 들어서 면접이다 그럼 면접의 가지수를 다 채우지 않아도 합격하는 선생님이 있으세요. 어떤 선생님들은 나는 가지수 다 채웠는데 안 합격하는 선생님도 있고, 그래서 좀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면접의 어떤 숫자, 가지수도 물론 중요해요. 거기서 0점 몇 점밖에 안 깎인다 하더라고요. 가지수에서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선생님들의 교사다운 자세나 태도나 말씨나 나 이상한 사람 아니다, 이거를 이제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까지 좀 이렇게 지도한 분들 중에서 지금은 아마 준비 안 하실 것 같은데, 그분은 말씨도 너무 예쁘시고 목소리가 정말 완전 들으면 막 천국의 계단을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목소리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목소리만 들어도 이 선생님 되게 좋아하겠다, 이런 목소리예요. 그다음에 얼굴 표정이라든가 교사다운 자세도 너무 반듯하게 딱 되셨는데, 말씀을 하실 때, 이야기할 때 약간 이렇게 하나만 보고 둘은 잘 안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생각이 길지가 않고 좀 짧은 그런 편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되더라고요. 2번이나 했는데도 잘 안 되거든요. 근데 뭐 모든 2차 선생님이 그렇다 이거는 아니에요. 하지만은 그러므로 뭐 어떤 것들 가지수를 채운다던가 답을 얘기한다던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좀 생각이 나는 좀 넓은 사람이다 이런 거를 좀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난 좀 생각이 넓고 하나뿐만 아니라 2개, 3개 좀 교사답게 좀 사고할 줄 안다 이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내면에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달 기간 동안 좀 짧은데 우리가 사실은 공부 1차 공부하느라고 내면을 가꿀 시간이 없어서 내면이 뭐예요? 그냥 암기 하느라고 좀 정신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내면을 좀 깊이 좀 만드시고 내면 깊이 만드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선생님들 뭐냐면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뭐 예를 들어서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 저도 항상 그거 느끼거든요. 뭐만 하면은 막 쓰레기가 막 산더미처럼 나오니까 쓰레기 버릴 때마다 너무 마음 아프고 이제 내 주제에 이렇게 쓰레기를 버릴 자격이 되나?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쓰레기를 많이 제가 배출을 하는데 그런 걸 이제 보면서 그냥 쓰레기가 많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쓰레기가 우리 지구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까? 동식물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까? 그다음에 인간한테 미칠 영향도 있을 건데 이것도 생각해 보시고 그러므로 내가 유치원에서 유아들한테 환경 지도를 할 때 어떻게 지도하면 좋은가 이런 걸 좀 생각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특히나 다른 평가원 지역 말고 서울 지역 선생님이나 경기 지역 선생님이나 서울이나 경기는 약간 시사 문제가 좀 나와요. 특히나 서울은 좀 시사 문제가 나오거든요. 평가원은 시사 문제가 거의 많이 안 나오시는 것 같고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하는 문제 유아 지도 방법, 그다음에 부모 지도, 그다음에 학급 운영 이런 게 대부분 나오는데 서울은 조금 시사적으로 유튜버가 나타난 사회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뭐 자율주행 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뭐 이런 게 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현실을 반영한 약간 시사 문제 뉴스라던가 사회 문제 그런 거를 좀 보시고 요즘에 뭐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고 막 이런 사회가 이제 되잖아요. 그런 사회에 대해서 우리 학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우리 학교의 현재 교육으로 그런 4차 혁명 그런 사회를 대응해 나갈 수 있을까, 유치원이 어떻게 변해야 될까, 요거를 조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막 우리가 막 인류학자처럼 깊이 생각할 필요는 없죠. 그냥 유치원 선생님답게 그러므로 창의성 교육이 중요하겠다. 그죠? 그 다음에 어떤 뭐 돈이라던가 이런 그 어떤 금전적인 것보다 인간 중심, 자연 중심, 유치원 교육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인간다움이 점점 없어지잖아요. 이 사회가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좀 생각해 보시고 그런 게 있으면은 이렇게 우리는 지금 뭐 책을 굳이 사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금만 검색해 보면 블로그도 많고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그것도 한번 읽어보고 특히나 어떤 걸 읽어보셔야 되냐면 사실을 얘기한 것도 한번 읽어보시는데요. 자기 의견을 쓴 거를 많이 읽어보시면 좋아요. 그러면 그 의견이 내 의견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유튜버가 많아진다 이렇게 쓴 글이 아니라 유튜버 현상에 대한 유튜버가 많이 발생되는 거에 대한 나의 생각 이런 글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좀 하면 내 사고도 좀 생각이 좀 바뀌면서 얘기를 할 때 이런 의견을 얘기할 수 있고 이렇게 되니까 혼자서 하기 힘들면은 스터디가 혹시 있으시면 스터디로 해서 좀 토의를 좀 하세요. 그래서 서울이든 어디든 집단 토의 없으신데도 토의하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토의하면은 다른 사람의 생각도 내가 좀 들을 수 있어서 내 생각이 좀 계속해서 넓어져요. 그래서 특히나 서울 선생님들은 시사 문제 같은 거 있죠. 이런 것 좀 갖고 오셔서 스터디에서 하루에 1-2개씩은 그 토픽에 대해 좀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많이 좀 느실 것 같아요. 교사 포부 및 교사에게 필요한 전문성과 자질, 시사 및 창의성을 평가하는 질문에서 교사에게 필요한 전문성과 자질은 거의 매년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교육청마다 좀 다르더라도 매년 어느 교육청에도 한 번은 나오거든요. 근데 내용은 거의 비슷하니까 우리 준비한 대로 자기에 대한 어떤 반성 같은 걸 많이 한 다음에 얘기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어제 우리 수업 실현할 때 어떻게 했냐면 좀 자기한테 롤 모델이 되는 선생님에 대해서, 그다음에 자기한테 좀 안 좋은 영향 혹은 내가 좀 생각하기에 이런 교사는 안 좋은 교사 같다고 어렸을 때 생각한 교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런 거 제가 문제 내드렸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제가 어저께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내가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교사는 짧게 얘기하고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교사는 구체적으로 길게 얘기하셔야
나를 긍정적으로 볼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몇 분 오셔갖고 저한테 선생님 그 말씀 안 하시면은 완전 반대로 얘기할 뻔했다. 그래서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한 교사는 자기는 되게 많이 썼다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선생님은 짧게 썼다는 거예요, 다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부정적으로 하는 선생님, 나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친 거죠. 내 기분 나쁜 하여간 선생님이잖아요. 그런 선생님에 대해서 생각을 저희가 되게 많이 한 거예요. 그 선생님이 많이 미워한 거예요. 미워하면서 많이 생각하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교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렇게 많이 생각한 거예요. 그죠? 억울하니까. 근데 이제 긍정적 영향을 미친 선생님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다.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 한 거예요. 뭐가 고맙고 뭘 잘했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한 거는 할 말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잘못했고 이렇게. 그다음에 생각을 별로 안 하면은 할 말이 없는 거죠. 어떤 건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교사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부모와의 관계라던가 오늘 이제 할 이런 주제들 이런 거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료를 찾아서 내가 읽고 뭐 그거에 대해 내용을 정리한 것도 중요하지만 한번 생각을 계속 해보셔야 돼요. 왜 부모가 이렇게 할까? 부모도 한번 공감해보고 이럴 때 교사가 얼마나 힘들까? 아이들하고 관계에서 얼마나 좀 껄끄러운 그런 관계가 될까? 이런 거 좀 생각하시면서 토의도 많이 하시고 계속 좀 생각을 하시면 누군가 탁 물어봤을 때 얘기가 탁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굳이 안 외우시더라도 그게 진짜 답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보면은 선생님들의 그 면접하는 거를 이렇게 보면은 이 선생님이 외워서 대답하는구나 아니면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구나가 좀 알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거기 이제 채청관들 오시는 분들도 유치원 경력 오래되신 분들이니까 사람 좀 보실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거 외워갖고 그냥 소개말보다는 멋있는 말 하는구나 이거 하고 자기 생각 얘기하는 거구나 이걸 딱 아시니까 좀 진심 다해서 얘기하도록 우리 생각을 조금 이렇게 살찌울 그럴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페이지로 와보세요. 그래서 가정 연계와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기출문제를 뒤에 좀 붙여드렸는데요. 뒤에 붙여준 기출문제는 제가 주제별로 모으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앞에다가 이제 주제별로 모으고 이따가 숙제를 내드렸으니까 선생님들이 찾아서 주제별로 한번 답을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기출문제를 다 모아보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에 다 수렴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내용 이상은 거의 없더라고요. 대부분 이 내용들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가정 연계에서 부모 상담과 관련된 질문들이 좀 있어요. 우리가 부모 상담하기 위해서 일단은 부모 상담의 필요성에 대해서 교사가 잘 알고 있는가, 뭐 가정 연계를 해야 된다라든가, 그다음에 아이의 정보를 공유해야 된다던가, 부모의 필요 요구를 우리가 알고 그거에 대응한다던가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 필요성을 쓴다라고 할 때 선생님들이 보세요. 면접을 얘기를 할 때 이제 뭔가를 물어보죠. 물어보면은 연습을 안 하면은 그러게 필요한데 뭐지 이렇게 그냥 좋은 겁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좀 정돈해서 그거에 맞는 말을 떠올리면 얘기하기가 좀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필요성을 얘기해라. 그러면 우리 논술에서 얘기한 것처럼 측면을 좀 나누셔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교사 측면에서는 왜 좋고 상담이, 부모 측면에서는 왜 좋고, 그 다음에 뭐 유아 측면에서는 왜 좋고, 뭐 유치원이 있다면 유치원 측면에서는 왜 좋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 측면을 나눠서 생각을 하면 그럼 할 말이 좀 생기죠. 첫째, 뭐죠? 가정과 공유하여서 여러 가지 교육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뭐 이런 거겠죠. 둘째, 궁금한 거를 물어보고 그다음에 아이의 전인 발달을 위해서 교사하고 협력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다음에 유아는 뭐 정서적으로 더 안정되고 교사도 믿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공통된 교육 안에서 더 성장 발달이 많이 될 것입니다. 유치원은 가정과 연계가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좀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뭘 물어본다 그러면은 측면을 좀 생각하셔서 이거 누구 측면 이렇게 대답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연습하실 때도 계속 요거를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어떤 사회 문제다라고 할 때도 사회 문제도 조금 약간 나눠서 생각할 수도 있죠. 어떤 뭐 환경 문제다 그러면은 환경 문제다. 동물들한테는 이런 피해, 식물들한테는 이런 피해, 사람한테는 이런 피해, 미래 사회한테는 이런 피해, 이런 식으로 자꾸 측면 나눠서 생각하는 거를 연습하시면은 면접 연습이 자연스럽게 될 것 같아요.